네,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에 다우지수 네. 첫 4만 선 돌파 네. 마감 역대 역사를 최고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근데 그 전에 S&P 500과 나스닥은 먼저 사상 최고치를 그렇죠. 썼어. 네. 참 부러운데요. 앞으로도 뭐 순항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지금 흐름대로라고 하면, 그리고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몰리는 국가가 또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정당한 근거들의 그 몰리는 이유를 증명해주는 종목들이 미국에는 굉장히 좀 많이 있고, 과거 같으면 사실 경험적으로 이게 국가가 어느 정도 한 정도 올라가면 그 또 다른 쪽에 또 매력적인 지역이나 국가가 생기면서 수급이 좀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완전 이제 AI 시대가 이제 등장하면서부터는 완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미국 쪽으로 계속 수급이 몰리고, 또 그 부분들을 정당화해 해주는 주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미국 위주의 글로벌 증시에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증시는 또 미국에 많이 연동이 되고 있고, 최근에 뭐 이제 중국 지수가 반등하면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도 많이 반등했습니다만, 일단은 가장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수출 비중 크게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조금 변동성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앞으로 뭐 단기적으로는 좀 이벤트가 엔비디아 실적 이외에는 좀 소멸되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하반기 또 선거가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계속 미국 위주의 플레이, 그리고 미국과 연동되어 있는 종목과 섹터들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미국 중심의 글로벌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뭐 변동성은 있겠지만 글로벌 상승 좀 기대해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가 오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으로의 그렇죠. 돈이 몰렸는데 정말 엔비디아의 천비디아 정말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기대감도 있지만 악재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MD 칩을 사용할 거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경쟁자가 늘고 있는 엔비디아 이대로 괜찮을까 궁금하고요. 또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엔비디아와 관련한 이벤트들 좀 정리를 해주세요. 아마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계속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제 미국 연준 이사들의 코멘트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난주 CPI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기대치라던가 시장 영향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결국 가장 큰 이벤트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른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 엔비디아 쪽의 칩이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 다른 칩들을 제조하는 쪽에 칩들을 이제 좀 이제 그 매출처를 좀 확대하려고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엔비디아만큼 타 기업들이 이제 그런 뭔가 신뢰성을 제공하지는 아직은 못할 겁니다. 아직은 조금 더 테스트 더 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위주의 미국 시장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 주 22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잘못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글로벌 증시 자체가 뭐 지금 다른 섹터들도 흐름이 좋긴 합니다만, 엔비디아 실적 자체가 좀 소위 말해서 부러진다라고 하면 아마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좀 휘청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엔비디아는 오늘 이제 $1,000가 아직은 안 되지만 $1,200 이상의 이제 목표가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제 또 그에 합당한 이제 결과값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아마 이번 주 주가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 주식도 그렇고 조금 작은 변동성 안에서의 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 천비디아 가는 거지. 자, 엔비디아 위주의 시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상황에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좀 흐트러진다면 글로벌 증시가 좀 휘청거릴 수 있는 이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즉 엔비디아.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의 연관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국내 AI 반도체 관련 주의 역량, 실적 발표 전후해서 어떠한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지난주 좀 약간 특이한 주기는 했었죠.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특히 이제 좀 반도체 섹터, 바이오도 좀 좋지는 않긴 했습니다만 반도체 위주도 사실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실적 기준이 마무리되면서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은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었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조금 슈팅이 나왔던 종목들도 그렇고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 이제 실적 기준 마무리되면서 좀 쉬어가는 그런 느낌이 됐었는데, 이번 주는
특히 이제 소부장 기업들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HLB 사태로 인해서 전반적인 좀 코스닥의 약세를 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단기적인 수급에 조금 약간 꼬임 현상이 좀 이번 주 다시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에 조금 변동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이제 주간 옵션 만기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양상인데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반등이 어느 정도 되돌림이 될 수 있을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그리고 소부장을 향한 외국인들의 콜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도 여전히 좀 양호한, 선물 계약수도 양호한 편이고요. 다만 주간 단위 옵션이 좀 변동성이 있으면서 종목들 매매하기가 좀 어려워졌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주 금요일이 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또 시장이 또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또 좀 시간 지나 보면 언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시 올라올 거를 왜 이렇게 많이 내렸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만큼의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하이닉스 쪽으로 계속 연관이 되어 있는 밸류ation 가지고 있는 소부장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HLBM과 관련해서 계속 경쟁을 하고 있는데, 소부장들 입장에서는 계속 그 어떤 특정 소부장이라기보다는 소부장 분위기 자체는 계속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아직 우리가 주식 투자를 너무 무서워서 또는 이제 주가 실적이 좀 안 좋아서 무너질 것 같아서 그런 막연한 공포심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만두시기보다는,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와 HLBM과 관련된 기대감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좀 그 AI 산업이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기까지는 아직 조금 더 많이 남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보면 여전히 투자 기회는 소부장 쪽에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은 이제 실질적으로 스며들기에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네. 봤을 때, 지금 하이닉스 관련된 소부장주들 계속 좀 홀딩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도 지금 AI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계속 보유 의견을 좀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주들은 계속 좀 홀딩, 보유의 의견을 가진다면 계속 좀 치고 올라오는 업종들도 눈에 띕니다. 한국 증시가 지지부진해도 지난주에는 식품주의 질주가 대단했는데요. 완전 끌어올렸죠. 삼양식품이 상한가, 자, 빙그레가 신고가. 이거 무슨 일인가요? 정말 호실적 수출까지 이렇게 상한가를 갈 일인가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앞으로 점점 더 커지는 K푸드의 이제 신고가 흐름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딱 지금 식품, 특히 이제 라면과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매우 센데요. 2014년, 15년 그때 한류 열풍 불었을 때하고 약간 비슷한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 하실 때 보시면 이제 수출액들을 많이들 참고하시는데, 4월 달에 라면 수출액이 이제 월 1억 달러 나오면서 라면 종목이, 라면과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지목을 하셨어요. 근데 다만 좀 성장주 좋아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소위 말하는 이런 아재 주식들에는 사실 관심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주식. 이제 불닭볶음면이 사실 우리나라에서야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만, 이제 글로벌하게 퍼져나가는 게 이제 본격적인 게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사실 인기가 있었다 이런 말도 이제 SNS에 많이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숫자로 보여주는 게 정말 이제 올해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양식품이 이제 글로벌 SNS에서 좀 크게 히트를 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에 삼양식품이 한 8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농심이 사실 600억 정도인데요. 사실 주가 흐름은 완전히 정말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흐름인데요. 시가총액도 거의 비슷하다가 이번에 주가가 세게 올라가면서 삼양식품이 이제 완벽하게 농심을 이제 그 시가총액 면에서 이겨버리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줬는데, 가장 큰 차이는 해외 비중하고 해외 쪽에서의 성장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우리나라가 내수 기업에서 수출 기업으로 바뀌는 그런 흐름들의 주가들이 과거의 CJ에서도 그렇게 나타났었고요. 많은 기업들이 그런 흐름에서 밸류에이션의 확장을 가지고 오는 편입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이 75%고요. 농심은 4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이번 주가 실적이 많이 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흐름대로 연말까지 간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시총도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점 상한가를 갔습니다만,
이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 농심을 사실 매매하시기보다는 어차피 삼양식품이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농심도 같이 주가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차피 이쪽 라면을 보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삼양식품 쪽에서 매매 또는 오뚜기 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올 한 해 좀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는 기업과 섹터인데요. 다시 한번 그 밸류에이션 확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느껴보는 섹터가 되었습니다. 아, 네. 자, 계속해서 조금 매력적으로 봐도 괜찮다. 네. 올해 내내 성장성과 실적 향상이 기대되는 업종이다라고 네. 저희가 들으면 맞습니다.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불닭볶음면 먹고 바나나 맛 마시는 외국인들 해외 러브콜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성장성과 비중, 수출, 실적 높게 갈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정말 울상을 짓는 업종입니다. HLB, 네. 자, 미국 신약 승인이 불발됐다라는 소식에 국내 상장된 HLB 그룹주 8개 종목이 한가를 갔습니다. 네. 근데 지금 HLB의 그 그룹 안에서는 다시 품목 허가 신청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래도 뭐 지금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아주 매몰차네요. 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코스닥 하락의 주범이 사실 HLB라고 생각을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지수보다 더 많이 밀려버리는, 코스닥 150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등이 이번 주 사실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다행히도 지난주에 HLB가 하락할 때 다른 바이오, 일부 바이오들, 특히 이제 이번 아스코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암 정복과 관련된, 암과 관련된 신약을 만드는 기업들은 당연히 좀 상승이 좀 나오는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과거 같았으면 HLB가 하락하면 다른 바이오들도 다시 동반적으로 우르르 하락을 했을 건데, 그렇지 않고 수급이 조금 나뉜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HLB의 일정 부분 돼 있는 수급이 빠져나와서 바이오 전체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될 만한 제약 바이오 섹터, 다른 항암제와 관련된 섹터로 자금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 매크로적으로도 금리 인하 환경이 계속 지속될 거기 때문에 바이오 성장주의 대표적인 이제 바이오 쪽은 여전히 좀 봐도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그래요? 오히려 우리가 봐야 될 기업이 사실 HLB를 조금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종목의 수가 좀, 우리 관심 갖고 봐야 될 종목의 수가 좀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HLB는 뭐 사실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좀 시초가가 하락이 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다른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네. 관심 가지고 보셔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금리 인하 수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네. 자, 이번 주 시장 전략 좀 살펴주실까요?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겠죠. 발표고, 지난주에 하락했던 코스닥이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올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언제 나올지인데요. 어쩔 수 없이 아마 수요일장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 모멘텀 플레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종목이라고 하면 사실 매크로 장세 상관없이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적 한번 체크해 보시고 2분기, 3분기까지 계속 성장하는 기업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유현 PB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